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학문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데 안다룬 학문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철학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방법론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러한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조금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서로 상충하는 현상과 이론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길을 잃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결과물을 내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다른 철학자들의 철학과 차별화시키는 주요 이론들입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방법론을 창시하였고 연역뿐 아니라 관찰과 경험도 중시하였습니다. 역사적 방법론이란 과학의 리뷰 논문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쭉 나열해서 요약한 후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사배열법이란 서론, 진술부, 논증부, 결론 방식으로 배열하는 것으로서 이것 역시 논문 작성의 기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시의 기승전결 배열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원인은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인데 이것을 FSE와 연관시켜 생각해 보자면 진료와 형상의 결합으로 어떤 사물이라는 스트럭처, 구조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기능, 펑션이 작용해야 하며 거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화적으로 가장 목적에 적합한 것이 선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리로 생각해보자면 진료는 재료이고 형상은 요리 자체이며 작용은 레시피를 따라서 요리를 해나가는 사람의 행위라는 기능이 재료에 작용하는 것이고 목적은 먹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그리스 시대에는 동성애가 금기시되지 않았는데 중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기독교화된 이후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어 죄악시 되었다고 합니다. 플라톤이 영혼의 존재와 불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삼혼설을 통해서 그것을 더 구체화시켰는데 여기에도 의식의 단계를 차별화하는 진화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이데아에 대한 참된 인식을 흐려놓을 수 있다고 보아서 시인 추방론 같은 다소 과격한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정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 대해서 작지만 완전한 생활 공동체로 보았는데 이것은 지금의 국가 개념이 아니라 도시국가라 할 수 있는 당시의 폴리스를 의미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법과 정의를 규정할 수 있는 인간만이 단순한 공동체를 넘어서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국가가 하나의 개인처럼 통합되어야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통합보다도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두 분 모두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에는 네 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태어난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차별을 인정해서 주인은 주인답게, 노예는 노예답게 행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비판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의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주인과 노예가 평등하다는 주장을 하였다면 그것은 그 철학자 본인뿐 아니라 노예들에게도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급진하고 위험한 사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감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에서의 최선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그것이 현 시대에서도 최선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 계급이 부자, 중산층, 빈민으로 나눠지는데 중간 계급,
의해서 정의로운 법으로 통치되는 법치적 민주주의를 최선으로 보았습니다.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의 정치체제는 잘못하면 빈민정, 과도정, 참주정이 될 수 있고 혁명에 의해서 다른 체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이란 책에서 좋은 지도자의 선출, 공정한 법, 올바른 교육 등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철저하게 엘리트주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분이나 인종 등의 차별을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그 철학의 디자인에 근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평하게 하중이 나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선천의 세상이었고 앞으로 열릴 후천의 세상은 남녀, 인종,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는 세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은 모두 공평하게 하중을 나누어서 감당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유튜브,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인해서 예전에는 철인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보했다면 이제는 전 인류가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보하고 거기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등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역 8기가 의미하는 후천개벽 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남긴 저작이 없어서 플라톤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내용이 제가 원래 계획했던 서양 철학 정리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뇌의 천지인 삼재 디자인이 동서양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을 포괄하는 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